네, 안녕하세요. 6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멤버십 수익률을 보시면요. 서클 인터넷 그룹에서 4.79%가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천주 리뷰 겸 이제 양자 관련주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퀀텀 컴퓨팅이 한 달 반 만에, 추천 후 한 달 반 만에 3배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오래돼서 이제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5월 1일 날 추천을 드렸을 때가 한 7달러 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덧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요. 21달러까지 찍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5월 1일, 6월 12일, 6월 16일 이렇게 세 번 총 추천을 드렸었고 최근에도 이틀 추천을 드렸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나사의 우주 기반 라이다 데이터 분석 지원 계약을 수주했다라는 거를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천을 드렸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목표가가 14달러였는데 거기를 훨씬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쉽게 빠지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고 장기적으로 상승한다고 봤을 때는 손절이라는 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일에도 짧은 조정 후에 다시 또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자 관련주는 이제 뉴스가 잠을 깨우고 시세가 시세를 부르는 흐름이다라는 거죠. 뭐 다른 뭐 차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 젠스동 사태 이후로 엄청난 그 동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었죠. 하지만은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3-4개월 정도 있다가 D웨이브를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여러 종목들이 다 같이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계속 좋기 때문에 시세가 시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관점에서 이제 종목들을 분류를 해보자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순행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 역행주, 그다음에 시장 하위주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매매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소위 주도주라고 하죠. 뭐 반도체가 됐든 뭐 AI가 됐든 전력이 됐든 뭐 바이오가 됐든 여러 테마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시장을 주도하게 되죠. 반대로 이제 시장 역행주는 지금처럼 뭐 이제 전쟁이 났다든지 뭐 전염병이 생겼다든지 했을 때 뭐 인버스 주식들이 또 이제 기승을 부릴 때가 있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 가격도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시장 하위주라고 하면은 이제 양자 같은 서브 섹터를 얘기합니다. 그 주도주에는 포함이 되기가 힘들지만 소규모로 이렇게 잔잔바리로 따라가는 그런 섹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양자주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서브 섹터로서 주도주 및 지수가 호조를 보일 때 함께 편승해서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빌 받으면 더 올라가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반대로 하락할 때도 보통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하락장에서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빈도가 많이 적죠. 그래서 주도주를 따라가는데 하락할 때도 이제 주도주가 빠지면 어제 같은 경우죠. 같이 빠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관련주 5개 최근 흐름을 한번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5월, 6월까지의 최고가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승률을 계산을 해봤는데 역시 퀀텀컴이 제일 높죠. 그래서 이제 3배가 올랐죠. 200%면은 3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종목들이 유증을 했어요. 오퍼링이라고 이제 ATM이라고 시장에다가 이제 이렇게 일정 주식을 지속적으로 파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주식을 팔아먹는데 그래서 자금을 마련하는 거죠. 디에브도 있었고 아이온큐도 있고 그다음에 리게티도 있었고요. 이 세 종목이 그런 류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이온큐나 리게티는 상승률이 그다지 높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상승률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높은 거죠, 사실. 이제 일단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5월, 6월 달에 유증이 없었죠. 그리고 러셀 지수 편입한다 그래가지고 급등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도 상당히 높은 리포트가 나왔었고요. 디에이브 같은 경우에는 유증이 있었지만 그래도 현재는 주도주, 강력한 그 양자 섹터 중에서는 1등 주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아이온큐의 힘을 제쳤죠. 그래서 뭐 시총으로는 좀 밀리지만은 그래도 디웨이브가 주도 1등 주다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실스크, 실스크는 뉴스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위치에서 조용히 상승을 하고 있고 5개 주 중에서는 그래도 평타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게티는 이제 유중에 의해서 상승 폭이 많이 제한이 됐고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같이 대표주로서의 성격을 약간 잃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들을 살펴보면요. 디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2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액티브 차트 보시면 이렇게 인제 15에서 20 밴드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게 사실상 $20를 뚫을 수 있는 기회였죠. 근데 유중 물량 나오면서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5일 연속 음봉도 나오고 21선도 깨고 했지만 그래도 $15를 지키고 있다는 거는 아직 힘이 살아 있다는 거기 때문에 21선으로 다시 올라온다면 인제 퀀텀 컴퓨팅하고 주도주 대결을 다시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퀀텀 컴퓨팅은 양자 네트워킹 및 보안 통신 연구를 지원하는 최초의 상용 얽힘 광자원의 성공적인 출하를 발표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체 개발한 양자 기술을 연구실에서 상용 시장으로 이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 상용화라는 키워드가 되겠죠. 다음 실스크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많습니다. 무르시아 지역의 사이버 보안 및 마이크로 전자센터 설립 프로젝트 퀀틱스 엣지 시큐리티에 참여를 한다라는 소식이고요. 양자 보안 통신 연구를 위해서 와이즈셋 스페이스에 $10,000,000를 투자한다라는 소식. 그다음에 불량품 0건으로 ISO 인증을 갱신하여 품질 신뢰성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노력을 강화한다. 그래서 실스크가 뉴스는 가장 빈번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뉴스는 많지만 어떤 뭐 투자라든지 이런 수주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요. 작기 때문에 좀 소외돼 있다라는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주 차점을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디서 들어가면 좋겠느냐, 요런 거에 대해서 인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고걸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진입 시점을 고려할 때는 추세, 위치, 가격 순이다라는 겁니다. 네, 추세라는 거는 어떤 채널을 얘기하는 거죠. 상승 추세인가라는 거를 인제 몇 번씩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락 중인 주식을 왜 사서 추가 손실을 볼까라는 거죠. 그래서 하락 중인 주식은 가격이 높든 낮든 간에 하락을 뭐 지속하려는 그런 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성에 올라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내가 물을 탄다.'라고 해도 하락하는 동안은 해당 시점에서 물량을 매수를 했을 때 그 물량만큼은 손실이 난다는 게 거의 확실하죠. 네. 그래서 인제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락이 멈추고 다시 반등을 할 때 그때 사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기간 동안 상승이 예상된다면 기계적인 매수 뿐이다라는 거죠. 네. 생각 없이 생각을 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그냥 사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추세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다음으로 볼 거는 위치죠. 그래서 상승 채널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캔들의 파동이 나오게 되는데요. 해당 파동에서 저점을 잡아서 비중을 실을 수만 있다면 경쟁자 대비 평균 단가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를 항상 높게 하려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 의지대로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매수 단가, 매수 평균 단가는 내 의지로 어느 정도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매도가의 폭이 수익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매수가를 낮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겠죠. 또 세 번째가 이제 바로 마지막으로 보는 게 가격인데요. '어제보다 낮은 가격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가장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가장 적게 신경 써야 할 부분임에도 오로지 이 부분만 보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보다 20% 올랐네? 아 비싸서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제보다 떨어졌으면 살 것이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거든요. '어제보다 떨어졌으면 내일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해요. 그래서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 결국에는 진입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일봉상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도 월봉으로 보면은 정말 손톱만큼도 안 올라간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매매 계획서를 쓸 때는 가장 그 베이스가 되는 거는 장기 예측이에요, 장기 예측. 롱텀으로 봤을 때 이게 상승하느냐. 그 추세만 맞는다면은 사실상 가격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높은 위치에 사도 내일부터 좀 더 평단가를 이렇게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분할 매수로. 그래서 가격 중심 전략을 짜게 되면 결국에는 감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동요하다가 패배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항상 진입할 때 망설이게 되는 이유는 '물리면 어떡하지?'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투자라는 거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내 100% 투자에 성공한다. 승률이 100%다. 이런 경우는 현실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금을 제외한 모든 투자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거죠. 예상치 못한 손실을 항상 대비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제 '손실이 났다.' 또는 뭐 '마이너스에 찍혀 있다.'라고 해 가지고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떠안기 싫다. 그다음에 마이너스를 내 계좌에서 절대 보기 싫다라고 한다면은 은행에 예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리스크가 빗발치는 전쟁터 속에서 경쟁자를 제치고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보다 20% 올랐네. 예 어제보다 떨어져서 더 떨어질 것 같네.' 요런 겁을 먹는 상황에서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용기의 바탕이 되는 건 역시 상승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베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겁이 많은 그런 성격이라면 사실상 은행에 예금하는 쪽이 마음이 편하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배당주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인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꼭 뭐 급등주라든지 뭐 양자주라든지 요런 걸 이제 특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 본인의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제 퀀텀 컴퓨팅을 비롯한 양자 관련주들을 한번 리뷰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